자,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1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주, 14주차에 이어서 15주차 최종 보고서 완성 및 어떻게 이제 피드백을 할 것인지 대해서 AI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텍쥐베리 잘 아시죠? 어린 왕자. 네. 이분은 뭐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죠. 어린 왕자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비유적인 성인 동화를 썼었는데, 지금 봐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내용들이 놀라울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면 볼수록 그 동화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 표현했었죠.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더 이상 지울 것이 없을 때이다. 참, 굉장히 좀 난해한 표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플한 표현 같기도 하죠. 그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지울 것이 없을 때이다. 자, 그만큼 우리가 많은 탈고의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책을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책을 쓴다라는 게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잖아요. 요즘 AI를 가지고 쓴다고 해도 속도는 빨라졌지만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탈고의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책은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라도 처음 쓰는 책들은 뛰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해보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들이 이제 점점점 쌓여가면서 그 어떤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이 합쳐져서 이제 좋은 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AI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매 주차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게끔 유도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못하고 러닝 바이 두잉을 하지 않고 스터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러닝을 하시고 직접 입력을 해서 카피 페이스트 하더라도 일단 그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 로직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점점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들 뭐 책 처음에 쓴 책들은 다들 부끄러워하죠. 뭐 논문 안 그렇겠습니까?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만 10권, 20권 쓰고 나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때 이런 게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네. 자,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점 수준은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이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낼 때 진짜 작가들은 자기가 거의 모든 과정을 다 탈고까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원고 초안을 넘기면 누가 그런 걸 편집을 하죠? 그런 일을 많이 해본 편집국장 또는 편집장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해본 분들이 막 수십 건, 수백, 막 100건 이상 해본 분들이 그런 걸 건들게 되면은 굉장히 칼질을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은 아니고 2010년에 이제 제가 2005년에 회사를 들어가면서 LG전자에 들어가면서 5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10년 5월 20일 날 딱 5년만 채우고 저는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딱 5월 20일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제가 영어 잉글리시 스피킹 클럽이라고 하는 다음에 잉글리시 스피킹 클럽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 점 카페.점 다음 점 net 슬러시 ESC4A 4A 가면은 지금도 있는데 뭐 활동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카페를 만들면서 운영진을 한 500명 정도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일주일에 50개 진행하게끔 진행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랜드 그룹 CMO 하셨던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회사를 한번 해보자 나오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식회사 굿앤 브랜드였어요. 굿 브랜드, Let's be a good brand. 그래서 그때 했던 슬로건은 Let's be a good brand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렛츠비가 있었거든요. 렛츠비 커피가 있어가지고 커피를 2개 해놓고 렛츠비잖아요. Let's be a good brand 해서 슬로건 만들고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연히 한국경제의 그 브랜드 마케팅 스쿨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50명인가? 40명인가 모아가지고 기업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죠. 이 브랜드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켰었어요. 한 15팀을 했었고 한 팀당 3명에서 4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실제 뭐 마켓 분석 MCCP라고 하죠. SDP 하는 거
리서치 쪽 하고 그다음에 STP 전략 짜고 사피 전략 짜가지고 실제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회사에 이제 제안해 주면서 약간 뭐 인턴처럼 연결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참 어렵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국경제 브랜드 전략연구소를 그때 권영설 원장님이 한경 아카데미 원장님 계셨는데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도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2010년 8월에 4주간 그 한국경제 전면에 비즈니스 섹션에 이렇게 나갔었어요 칼럼이. 그때 제가 썼던 칼럼이 Let's Master SNS였어요. 근데 이게 4주 동안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안 써봤었고, 물론 이제 영어 카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다양한 글들을 많이 올렸었죠. 근데 이제 전문적인 글쓰기, 저는 또 이공대생이니까, 이공대생이 글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글을 열심히 쓰는데, 이게 이제 그때 그 원장님이 편집장도 같이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편집장님, 권영선 원장님께 가져가야 돼서 제가 글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진짜 개떡같이 써도 이분이 딱 건드리면은 막 이게 커팅하면서 막 싹 하는데 막 문장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딱 하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2주차 또 막 일주일 내내 이제 탈골 과정 거치면서 내 나름 탈골 해가지고 했는데 또 막 칼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렇게 이제 4주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썼던 칼럼이 이게 롱테일 마케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말 이 개떡같이 써는 제 글을 이렇게 진짜 편집하고 탈구를 하고 이렇게 지우고 해놓고 써서 문장을 생동적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바꿔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럼을 보고 그 롱테일로 중앙 공무원 교육원 사무관 교육에 저를 초청을 하게 됐고요. 갑자기 이제 그런 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칼럼 덕분에 또 그 다음에 그 경희대학교 뭐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산소모 연결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 쪽으로.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잘 썼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잘 짰었는데 글이라는 거는 많이 써보고 많이 읽고 쓰고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도 저는 글 쓰는 거를 AI 도움을 못 받으면 안 받게 되면은 정말 많이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조화 시키고 방향 잡고 컨셉 잡고 이런 스트럭처 짜고 도메인 지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도를 그러니까 블루프린터를 모든 구조를 다 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서 AI한테 이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런 역할만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글쓰기 속도가 아마 10,000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옵니다. 제가 스트럭처 잘 시키고 제 경험을 녹이고 제 도메인을 녹이고 이런 방향성을 하고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고 어떤 예상 결과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 14, 15주가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쓰고 그래서 HCT라고 했잖아요. 훅, 그죠? 훅 끌어오고 컨텍스트, 그죠? 맥락을 설명하고, 그죠? ACT 그 다음에 뭡니까? 아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죠? 가설을 아까 가설 만든 거를 어떻게 CSS 만든 거를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에비던스 증명을 해내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즈닝까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해내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진짜 보고서를 완성시키는 과정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 퍼블리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제 초록이에요. 요약이죠. 초록. abstract.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피드백 기술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피드백을 그리고 이제 AI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좀 공개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연구 방법론으로 해서 한번 제가 따로 별도의 과정으로 오픈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15주간 했던 거는 마스터피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좀 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라스트 마일 보고서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1%가 99%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엉망이면 신뢰를 잃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연구서나 연구 보고서나 뭐 제안서나 기획서나
뭐 이런 등등을 책을 쓸 때 왜 잘 못 쓸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써봤으니까, 형식을 잘 모르니까. 그죠? 이게 스트럭처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시대에 가장 큰 글을 잘 쓰는 사람 스트럭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해야 되고 추론인 거죠. 리저닝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스트럭처를 시켜놓지 않으면 처음에 이 전체 구조를 짜지 않으면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sistency, 그래서 용어, 어조, 소식통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정확성이 accuracy인데 오타, 비문, 맞춤법, 설정 이거 AI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AI도 틀려요. 우리가 체크 서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독성이에요. 얼마나 리더빌리티가 있느냐. 그래서 적절한 줄바꿈, 강조, 시각 자료 배치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AI들은 텍스트, 그러니까 더큐먼트 형식으로 글을 써주지만 또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PPT나 PDF, PNG, 그러니까 그림 파일 형태로 구조화해서 써줄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결과물을 잘 뽑기가 쉽지 않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 코딩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디지털 활용 능력도 띄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AI만 잘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AI는 또 종합 예술 같은 겁니다. AI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종합 예술이에요. 내가 뭐 디지털 편집도 잘하고 영상 편집도 잘하고 이미지도 잘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글 쓰는 거 구조화도 많이 해봤고 기획도 많이 이런 사람이 잘 쓰는 거죠. 그걸 가지고 AI를 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들였을 때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아웃풋이 나와요.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사업해서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AI도 달인이 되는 길처럼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고 시간을 노가다 약간 어찌 보면 단순 노가다 같은 어떤 지루함의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진짜 상품으로 팔 수 있고 향후 이제 AI를 잘 쓰는 사람들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1%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대체될 거라고 저는 봐요. AI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한테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톤앤 매너 점검하는 거 AI가 너무 잘하죠. 옛날에 이거 하려면 이제 교수님들이만 해줬잖아요. 빨간 줄로 쫙쫙쫙쫙 그러면서 예전에 막 학위 논문할 때 저도 옛날에 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구조도 안 보이지,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 어떤 맥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 진짜 완전 눈뜬 맹인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가져가면 그런 거 기가 막히게 형식을 잘 보고 익숙하니까 기가 막히게 집어내죠. 막 쫙쫙 빨가지고 쫙 해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AI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톤앤 매너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넣는 거 이런 감정적이나 주관적이나 비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논문에서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주관적인 이런 거는 이제 창작은 괜찮겠죠. 창작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무조건 뜹니다. 이런 말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좋죠. 데이터 분석 결과 20% 성장 잠재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 예고편에서 초록이 앱스트랙트 보고서나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죠. 초록을 보게 되면 이제 초록이나 뭐냐 전체 보고서를 읽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요약부. 이것도 안 써본 사람이 잘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쓴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잘 써진 초록을 한 10개 정도 갖다가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면 어떻게? 자, 이런 최적의 학습된 거와 동일한 형식으로 내가 쓰는 논문 이 내용을 앱스트랙트로 해줘. 앱스트랙트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이나 보고서 다 쓰고 이거를 앱스트랙트로 요약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본 연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방법을 제안한다. 이제 다 써진 경우는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에 이렇게 가시고 최소 이렇게 뭐 제안하고 도출 결과 어떻고 이런 걸 가질 것으로 리저닝 아까 얘기했죠. 리저닝이 추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의 4단 구조를 보시면 이제 배경과 문제, 왜 이 연구를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why부터 시작하죠. 왜? why so? why?
그다음 이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방법은 뭐겠어요? 이거 어떻게 검증했느냐? 인터뷰, 데이터 분석, 인터뷰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것과 이제 정량적인 걸 섞어서 결과는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그래서 수치나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 결론은 뭐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가 시사점 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원칙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비판을 잘 못해요. 뭐 TV 토론회 같은 데도 보시면 정치인들 보시면 비판은 안 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비난하면 감정이 섞였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사람이 아니라 작업물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그 토론 같은 걸 보면은 자꾸 개인으로 가죠. 개인을 비난하는 쪽이 많아요. 이런 거 잘 못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은 크리티시즘은 넌 글을 너무 못 써. 그 약간 개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별로야. 감정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라는 건 뭐죠? 아니면 아니다는 거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더 필요해 보여. 데이터를 차트로 보여주면 더 좋겠어. 뭐 개선을 위한 제안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게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칭찬, 그다음에 이제 뭐 개선할 점, 그다음에 격려와 마무리 해주는 이런 대화법이라는. 사실 저도 이제 그 10년 이상, 15년 정도 가까이를 평가위원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가면은 제가 이제 평가위원장을 계속 맡거든요. 농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센터 거기서 제가 평가위원장을 많이 맡았고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제가 평가위원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단체에서 해왔는데 초창기에 이제 저 평가위원으로 갔을 때는 저도 좀 비난을 했었어요.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했었어요. 피드백을 할 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면 약간 저도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도 감정이 상하겠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평가위원들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평가위원들이 막 오는 기업 업체들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적질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비난을 하면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막 지적도 하고 가르치려고도 하고 이랬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오는 심사위원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비난을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 어떻게 됐냐, 당신 생각은 뭐냐 이러면서 막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약간 감정을 섞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거는요. 심사위원들도 많이 해보면 이제 심사위원의 고수와 심사위원의 고수가 아닌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막 거기서 심사 초보자들이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게 미안해서 나중에 점수를 또 완전히 나쁘게 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잘 주는데 정말 웃으면서 대화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수는 안 좋습니다.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점수는 낮으면 낮게 딱 주는 거예요. 그 드러내지 않고. 이게 고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막 웃으면서 점수를 낮게 줍니다. 그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해보면 알게 되는 뭐 노하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죠? 피드백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실습이 가장 중요하죠. 실습에 보면은 이제 바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AI랑 어떻게 하냐. 초록 생성할 때, 자, 롤을 주는 거 시작하죠. 그다음에 내 보고서를 읽고, 자, 여기 주죠. 이거 구조를 좀 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 방법, 결과, 결론 구조로 300자 내에 학술적 초록 작성해줘. 그래서 보고서 전문에 딱 넣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윤문이에요. 내 보고서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오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맞춤법, 볼 것인지 정확하게 단어로 줘야 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오류를 찾아줘.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거나 호흡이 꼬인 부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어줘. 윤문 이렇게 딱 타고 적어줘야 돼요. 내용은 바꾸지 말고 표현만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예요. 동료 검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너는 동료 평가자야. 이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과 설득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줘. 이러면 이제 하겠죠. 점수를 깎은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줘. 굉장히 정확하겠죠. 사실 이런 게 옛날 같았으면 저 개인 코칭 과외 같은 개념이에요. 그다음 매력적인 타이틀, 내 프로젝트의 최종 제목을 3가지 버전으로 제안해줘. 그래서 좋겠죠. 학술적인 스타일, 대중적인 베스트셀러 스타일, 그다음에 투자자를 위한 피칭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형식인 거죠. 구조적 완결성을 체크하는 건데
이걸 표준적인 보고서 구조, 서론, 본론, 결론 잘 따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잘하죠. 그래서 누락된 요소가 없는지, 결론이 부족하다든가 근거가 미흡하다든가 있으면 지적해줘.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하는 거 쉽게 풀어서 이 초록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다시 써줘. 전문 용어는 쉬운 비유로 대체해줘.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출하는 키워드예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내 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검색이 잘 되도록 핵심 키워드, 해시태그를 10개를 뽑아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연관 검색어도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동기. 너는 치어리더야. 롤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가장 잘된 베스트 프랙티스 3가지를 찾아서 마구 칭찬해줘. 작성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줘. 이런 식으로 장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통일시키는 거예요. 문서 전체 용어가 일관되게 쓰이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사용자, 앱과 어플리케이션 혼용되고 있으면 하나로 통일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AI는 금방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 평가라고 해서 너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야. 내 보고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완성도를 120%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 한 가지의 킥을 조언해줘.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15주 동안 같이 수업을 해왔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문제 정의 보고서하고 초록하고 이런 동료 검토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술 연구 방법을 좀 자세하게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이 있을 건데, 그때 그걸 같이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은 AI를 나의 지능 증강과 나의 지식 증강자로서 파트너로서 반인 반마 옛날 켄타우루스처럼 같이 쓸 수 있는 아주 어벤져스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행 단계는 서론 보는 걸 하나로 합치고 머지하고 13, 14, 15주차 그리고 이제 이걸 앱스트랙트로 요약을 하고 이제 동료의 글을 읽고 뭐 피드백을 준다든가 AI한테 좀 시켜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성찰 포인트는 1주차에 나와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AI는 도구였는지 파트너였는지 그리고 이제 나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요약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고통의 중력이라고 그랬죠. 고통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걸 데이터를 고개를 깊이 이해하고, 이거를 논리와 증거를 가설을 증명했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자, 15주차 과정은 이렇게 이론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안내하는 실습 영상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서, 리플렉션 페이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실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